안녕하십니까? 차량 손해상사 2차 서술시험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강의를 하게 된 윤조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자.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교재는 1파트부터 5파트까지 되어 있지만 문제 출제가 가장 많은 5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4파트 판금도장, 그 다음 1파트, 2파트, 3파트 이런 순으로 가겠다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요. 미래자동차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내 계속 상기시키면서 암기시키고 계속 그 용어에 대해서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미래자동차가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면 시험 우리 강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첫 강의로 미래자동차, 미래친환경 자동차 파트를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 전에 저희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전체적인 문제 유형과 미래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시면요, 우리 시험 연도를 우리 5개년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2022년 작년이죠. 예, 그리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의 계획을 한번 봐봤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문제 유형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 2022년 작년에는요, 기관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020년에는 기관 문제와 정기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또 다른 파트 들어가면서 또 보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시작하는 파트 5 파트의 내용은 어떠냐면은 총 우리 5년 동안 보니까 10문제로 가장 많은 문제수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도 10문제가 아니라 한 11문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시 쪽에서 첨단 기술 부분은 또 친환경 쪽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좀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만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작년 한번 볼까요? 작년에는 자율주행 에이다스 우리 엘카스에 대해서 나왔었죠. 네. 그다음에 EV 고전압 배터리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덴드라이트 문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황당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 2021년에는 회생제동에 대한 EV 회생제동, 하이브리드 HCU, 그 다음에 지금 용어는 이 단어가 뭐지?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강의 중에 용어에 대한 정리를 제가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 그러지 마시고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왔구나 이 부분만 한번 보죠. EV에서 이제 능동 전자제어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하이브리드 HSG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자율주행차 에이다스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 EV차 또 나왔습니다. EV 완속 충전과 충전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구동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퓨엘셀 우리 스택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2018년에 하이브리드 BMS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2018년에 HEV 우리 그전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HEV BMS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요 사이에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고전압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BMS가 사전에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그러면서 요 이제 EV나 HEV가 굉장히 고전압 배터리도 작년에 나왔고요. 네, 이렇게 문제가 계속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문제, 3문제, 2문제, 2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요 2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이제 최소한 2문제는 나오고
제 생각은 세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감히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세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강점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전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혜택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그 파트 5 1장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이번 이 시간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이제 계획했던 시간보다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전기자동차를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전부 다 정리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대학원 때 거의 그 4학기죠. 그걸로도 부족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만에 전기자동차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서술을 해야 되니까 문제에 대한 부분을 쉽게 말하면 총알을 당겨놓는 거죠. 할 시위를 당겨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또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겠지만 그때 이제 첨삭 지도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이제 학습을 해나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 그때 교수님이 이런 원리로 말씀하셨었는데 이 원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 원리대로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나 뭐 수소차나 조금씩의 특이한 사항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그 라운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이 얘기구나. 이런 얘기로 한번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훈련을. 네. 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H사의 이제,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인데, 이 전기자동차를 그대로 집어넣으려다가, 뭐, H사 그러면 뭐든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까봐, 이제 그림을 이제 우리 이페스 쪽에서 이렇게 멋있게 그려놨습니다. 네. 자, 우리 전기자동차 있어요. 이 그림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우리 번호판이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네, 파란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파란색을 입고 왔거든요. 네. 전기자동차 찍을 때는 좀 이게 파란색으로 우리 좀 찍어보려고 한번 왔는데, 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엔진룸. 네, 엔진룸. 그거는 내연기관에서 엔진룸이고요. 우리 전기차에서는요, EV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PE룸. 네,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들으면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얼른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야 틀린 거구나 라고 해서 다시 반복했을 때 다시 반복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할 때 따라하지 않으면요,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마치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동차 공학 용어가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고 이 합성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저랑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PE룸이라고 합니다. PE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또 다른 말은 똑같은 말로, 네, 모터룸이라고 합니다. 모터룸. 네, 모터룸. 이 모터라는 거는 앞에 구동이라는 게 빠진 거예요. 구동 모터룸. 네. 내연기관은 연료를 태워서 엔진이 이렇게 가동이 돼서 이제 차가 이제 원동력을 제시하지만 우리 모터는 요 전기는 어떻게 돼요? 네, 전기가 들어가서 모터가 돌아서 이제 가동이 이제 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터룸이라고도 하고 PE룸이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뭐라 그러냐요? 우리 본네트 이렇게 얘기하죠. 본네트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공학 용어 쓰셔야 돼요. 본네트라고 써도 물론 점수를 안 주진 않지만 그래도
채점하시는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자동차 공학적인 이론이 정립이 돼 있는 분들이 채점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정식 용어를 쓰는 게 좋지, 뭐 속된 말로 은어나 우리 현장식으로 쓰는 용어 같은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또 뭐 현장 용어는 뭐 가로로 써준다든지 그러면 좀 좋죠. 아, 이게 현장 용어가 이렇구나라고 이제 우리 채점위원들을 우리 여러분들 수험자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서술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후드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보닛이라고 합니다. 보닛. 네, 보닛. 네, 보닛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게 모자입니다. 모자죠? 네, 모자입니다. 이게 모자예요. 사람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어요. 네.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가 좀 큰가요? 네, 모자가 큰데, 모자가 이제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끈을 묶습니다. 네, 끈을. 네. 끈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자 있잖아요. 이 끈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보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점을. 트렁크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열리지 말라고 여기 부분에 락장치가 있어요. 락장치,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닛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후드는 보닛이라고 하죠. 보닛이 이제 좀 전형이 돼서 본네트라고 하는지 아니면 뭐 일본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신용어는 보닛이다. 그 다음, 우리 차에서 보면은 이제, 똑같아요. 네, 사이드가 있고, 사이드 미러가 있고, 뭐, 전조등이 있고, 네. 근데 이 전조등이나, 어떤 전기장치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고전압 배터리에서 오는 거예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된 전류가 오는 겁니다. 그죠? 자체적으로 발전기가 충전해서 이렇게 막 밝혀주고 그런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순수 EV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수 EV차.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 EV. 앞에 H 안 붙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순수 EV. 예, 전기차는 순수 EV라고만 쓰고, 하이브리드 차는 HEV.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PHEV라고 얘기하죠. 수소차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수소차는 수소차라고 하면 안 되고, 연료전지차가 원래는 정확한 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소는 이제, 이 연료전지차 자동차의 그 연료죠, 연료. 그러니까 뭐, 가스, 뭐, 휘발유, 뭐, 디젤 이런 게 아니라 수소를 이제 주 연료로 해가 쓴다 해서 수소차라 그러는데 이제 보통 수소차라고 하는데 사실은 연료전지차가 맞네. 나중에 수소차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또 뒤에서 하겠지만 오늘은 전기차니까 전기차 한번 보시죠.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가 이제 모터를 구동해서 이제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차처럼 이게 연료 탱크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연료 탱크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소차에도 연료 탱크가 있잖아요. 없어요. 수소 연료 탱크죠? 없습니다. 단 여기는 그냥 이제 배터리가 이제 요거 좀 잘못됐는데 10에서 30kWh가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변했죠. 옛날 자료는 60kWh 이상 되죠. 네. kWh. 네. 이 배터리 용량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배터리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온 거고요. 저희 이제 수업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제가 이제 현장 이제 오리엔테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공개가 돼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1시간을 했더라고요. 아, 근데 편집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제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기 이제 저는 이제 현장 실무를 한 19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제가 계속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험의 제목이 뭐냐면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예요. 그죠?
이제 자동차를 이제 카로 쓸게요. 네. 자동차 구조, 네, 구조도 알아야 됩니다. 구조.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비. 정비의 이론을 알아야 돼요. 정비의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론을 알아요. 정확하게 공학적인 이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판금도장의 어떤 치중에 있는데요. 판금도장에 대한 실무를 가지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러 다방면에 이제 우리 실무가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친환경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정비를 이제 물론 이제 큰 사업소에서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직접 이제 고전압 배터리를 탈부착을 해봤다거나 나중에 셀 밸런싱을 해봤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실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접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 실무적인 부분이 제가 이제 19년 정도의 경험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제가 살려서 이론적인 부분을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보충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실무를 정확하게 자꾸 사진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연상이 됩니다. 자꾸. 연상이 되고 시험장에 딱 그러면 누구든지 떨려요. 그리고 손이 안 써져. 막 손도 떨리고. 네? 그런데 시험 문제, 우리 서술식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나도 안 써져. 그런데 생각이 나게 하는 게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과 사진만큼 좋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가 굉장히 사진을 그래도 판검도장이나 이런 데는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다라고 저는 굉장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는 실무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이게 강의 중에 계속 이제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느 그 회사에 이제 차에 오픈을 딱 열었습니다. 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카바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카바가 그죠? 카바가 씌워져 있고 배터리가 이제 우리 일반 자동차에서 보는 12V 볼트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냉각수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냉각수 통이에요. 이게 냉각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네, 감이 오시는 분? 네. 파란색은 이제 우리 전기차에만 전용으로 쓰이는 저전도 우리 냉각수고요. 요 이제 붉은색은 보통 우리가 녹색으로 알고 있잖아요. 녹색, 붉은색 뭐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냉각수입니다. 일반 냉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노란색 부분을 보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란색 부분은 고전압이 흐르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에 정해져 있어요. 차를 제작할 때 이런 노란색 부분으로 해라. 고전압이 흐르는 것은 그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바를 나중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래 친환경 자동차 우리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차, 연료전지 자동차. 이게 수소차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PCEV, 퓨엘셀 일렉트릭 비클이라서 퓨엘셀, PCEV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근데 전기자동차, 그냥 EV,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네,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FC, 죄송합니다. FC도 안 붙었고, 또 P도 안 붙었어요. 이렇게 P도 안 붙었고, H도 안 붙었습니다. 네, PH 안 붙었어요. 그냥 EV. 네. 그 다음에 조금 서로는 우리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잠깐 넣었는데요. 전기차의 개념은 아니지만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이제 뒤쪽에 이제 저희가 다음 후반 강의 때 또 할 건데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내연기관의 이제 엔진에 접목시켜서 자율주행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로 이제 많이 자율주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어떤 센서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제어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기차가 훨씬 그런 정기적 신호나
이런 시스템을 넣기가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아요. 내연기관에서 하려고 그러면 많이 듭니다. 시스템이나 제어나 이런 제어 로직을 깔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전기차를 가지고 접목하다 보면 자율주행차하고 좀 접목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마치 한 몸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자율주행은 0단계예요. 자율주행이 없는 차 0단계, 1단계 1단계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단계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네. 2단계는 속도와 방향을 함께 제어하는 사양. 이게 뭐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거죠. 예, 지금 보면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손을 놓지는 않아요. 근데 한쪽 손을 살짝 놨어요. 근데 이제 운전자 개입이 다소 줄고 이제 도로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제어하는데 스스로. 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두 가지 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요쪽으로 가면 사고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사고 났을 때 제조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기엔 발전이 굉장히 3단계, 4단계까지 금방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조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려면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고 도로 상황도 많이 구색이 맞춰져야 되고 이루어질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야 우리 제조사에서 그나마 좀 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3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협조가 필요하고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 2.5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2.5단계까지도 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제 큰 차, 이제 대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놓으면 어느 순간까지 손을 놔도 가죠, 그냥.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런 난 2.5단계까지 왔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는요,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어떤 걸 또 쓰라. 그러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구조가 5점이 될 수 있죠. 아니면 전기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 3가지 이상을 쓰시오. 그럼 15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3가지 이상 쓰시오. 그러면 고전압 배터리, 정선 박스, 구동 모터와 감속기 이렇게 쓰셔야죠. 그럼 4가지 이상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충전기가 들어가죠. 충전기. 네 가지. 전력 제어 장치라는 거는요, 사실은 고전압 정선 박스하고 함께 묶어도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좀 나눠놔야 되는 게 어떤 구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고요. 우리 전기차에는 전비라고 하죠. 전비. 네, 전비입니다. 연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연비라는 것은 리터와 나뉘어요. 연료. 연료를 얼마나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따라서 같은 거리인데 똑같은 거리인데 연료를 적게 썼어. 그러면 연비가 좋다. 연비 효율이 좋다. 연비 효율이 양호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전비가 좋다라는 말은 뭡니까?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전기를 조금 썼거나 같은 전기를 갖고 있는데 더 멀리 갔거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헷갈려요? 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전기차가 전기 충전을 했어요. 그래서 100개라는 전기를 충전했습니다. 100개, 100볼트를 충전, 100개, 100%라고 그러죠? 100% 합시다. 근데 이 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쉽게 합시다. 네. 100km예요.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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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m인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 충전을 해서 쓴 거 보니까 80% 남았네? 남은 게 80% 남았어요. 그럼 얼마 쓴 거예요? 20% 쓴 거죠. 어렵나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00을 썼는데 어느 차는 또 70을 썼네? 어느 차는 60을 썼어. 그러면 어느 게 전비가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여기는 20을 쓴 거고, 여기는 30을 쓴 거고, 여기는 40을 쓴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도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이제 직선거리의 정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구조 한번 봅시다. 고전압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고전압 배터리라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나온 게, 처음에, 현재 나온 게 지금 330V로 시작을 해서, 보통 항상 약이라고 쓰라 그러죠. 약 330V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800V까지 나왔죠. 800V. 처음 듣나요? 800V? 여러분들 이제 450V, 400V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800V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전기차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800V는 지금 이미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H사에 차가 이제 나왔어요. 전기차가. 그럼 800V예요. 근데 충전, 충전기, 완속 충전기지만 완속 충전기도 있고 급속 충전기도 있어요. 충전기. 급속 충전기나 완속 충전기는 지금 우리가 보통 어느 볼트로 맞춰져 있어요? 500V 정도로, 약 500V 정도로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500V에서 800V 어떻게 충전해요? 못 하잖아요. 못 하죠. 충전 안 됩니다. 그죠? 이대로만 따지면. 그래서 800V의 차에는 따로 승합 장치를 놨어요. 승합 장치. 승합. 500V로 충전을 해도 800V로 승합이 돼서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장치를 차에다 넣습니다. 차에 넣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충전기, 우리 전국에 있는 충전기 설치하기도 힘들었는데 그 충전기에다가 500V인데 이거 다 바꿔 800V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예산 낭비죠. 그래서 차에다가 넣습니다. 만약에 올해 시간이 한 5년, 10년 후에 전기차가 전부 다 800V 전기차가 한 8, 90% 차지하더라. 그러면 이게 급속 충전기를 차츰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고전압 정선 박스는요. 고전압 정선 박스는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지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하는데 너무 집중하세요. 메모를 하는데 우리 동영상이 좋은 점이 뭐예요? 스톱 시키면 되죠. 스톱 시키고 또 보면 됩니다. 천천히 봐도 되고,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하려고 저도 좀 말을 천천히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게 동영상을 듣다가 조금 천천히 듣고 하면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기본적으로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혈액형이 Z형이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빠른데, 할 거는 많고, 좀 횟수는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서, 그래서 최대한 좀 생각을 해서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말이 빠르신 분들은 조금 늦게 하시고, 좀 정지했다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전압 정선 박스예요. 고전압 정선 박스는 종합터미널이라고 외웠어요. 종합터미널. 네. 종합터미널. 무슨 종합터미널? 고전압 종합터미널. 터미널은 여기 버스터미널이죠.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은 차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고전압 정선 박스는 그런 곳이에요. 고전압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종합 버스 터미널, 종합 터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구동 모터와 감속기예요. 구동 모터와 감속기는요,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제 수소차를 하면서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수소차는 또 하나로 생각하세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기차는 구동 모터와 감속기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지만 따로 얘기합니다. 구동 모터와 감속기. 그 다음 완속 충전기 있어요. 완속 충전기에만 OBC가 있는 거예요. 급속 충전기는 OBC가 없어요. OBC 역할은 뭐예요? 그럼 완속 충전기에 OBC가 있다는 것은 OBC에서 전력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전력 변환을 일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전력을 안정화시키고 전력을 이제 100%까지 충전될 수 있도록 천천히 충전되면서 잘 충전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온보드 차죠. 근데 이제 급속 충전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급속 충전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뒤에서 또 하면. 급속 충전은요, 이게 고전압 배터리예요. 고전압 배터리예요. 고전압 배터리는 DC로 충전이 돼요? AC로 충전이 돼요, 여러분? AC, DC가 뭔지 모르죠? 이거 우리가 전기전자 시간은 아니지만,
ACD의 DC가 뭔지 모르신다. 그럼 DC는 어쨌든 우리 AC는 가정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교류입니다. 교류. 이거 직류예요. 다이렉트. 그냥 직접 이제 들어 일방향. 직접 충전을 하는 게 이게 DC예요. DC입니다. DC. 그러면 우리 급속 충전기 보세요. 급속 충전기. 여러분,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와요? 상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우리 저기 한전에서 오잖아요. 한전에서 오는데 그 한전에서 오는 전기가 직류예요? 교류입니다. 교류. 네. 상식인데 상식. 네. 교류로 오는 거죠. 교류로. 네. 교류로 오는 거예요. 교류로 오는데 이 급속 충전기에서 DC로 변환하는 거예요. DC를 변환해서 DC로 바로 배터리에다가 바로 충전하는 겁니다. 그게 급속이에요. 급속. 그래서 급속 충전은 100% 충전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80%까지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자, 전력 제어 장치입니다. 전력 제어 장치 EPCU라고 하죠. EPCU, Electric Power Control Unit이라고 해서 CU라는 말은 항상 대부분 CU가 같이 붙어 있어요. 끝에 CU 붙어 있으면 컨트롤 유닛. 예. 컨트롤 유닛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다른 용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컨트롤 유닛으로 이게 외우는 겁니다. E는 뭘까? E는 그냥 일렉트릭이겠지, 뭐 일렉트릭. 예.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일렉트릭 여기 지금 전기차에서. 네. 다음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의 주요 부품이에요. 앞에 지금 5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게 지금 이제 485 이제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할 때 이게 몇 가지 색으로 제한을 해야 책의 어떤 가격이 좀 저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이 너무 비싸면 수험생들은 사실 뭐 넉넉하신 수험생도 계시겠지만 다 우리 차량 손해자동차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또 직장도 다니시면서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책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EPS 쪽에서 대부분 이제 학원가나 어떤 그런 데서 다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런 칼라로 직접 넣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때 이렇게 넣을게요. 왜냐면 책값은 좀 줄이고 강의 때 실물 사진을 넣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이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 이렇게 고전압 배터리예요, 이게. 고전압 배터리는 뒤에 또 나오겠죠. 고전압 배터리 이게 크게, 이거 반은 이제 묶어놓은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전체 이렇게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이게. 차량 하부에 딱 붙죠. 네, 하부에 딱 붙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종합터미널, 그죠? 종합터미널. 고전압 정선 박스. 여기서는 마치 들어가는 것만 나 있지만 나가는 것도 돼요. 다 나가는 거예요. OBC에서 들어가고 PCT 히터로 들어가고 고전압 배터리에서 들어가고 캐패시터. 아니 다 들어가면 뭐예요? 나가는 것도 있어. 다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구동 모터로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감속기로도 나가고 이제 구동 모터 나가고 우리 일반 그 저전압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도 인버터로도 나가고 다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전압 정선 박스가 있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 모터룸에 아까 보닛을 후드를 딱 열었을 때 있는 그 모터룸에 있는 우리 내연기관총의 엔진 같은 건데 이제 모터 이제 구동 모터와 감속기 여러 가지 모터룸에 있는 이 전체적인 이제 장치예요. 여기 보면은 모터가 밑에 이렇게 모터가 딱 있고요. 감속기가 여기 딱 붙어요. 감속기는 뭐예요, 여러분? 감속기는 우리 그 일반 차에 보면은 변속기입니다. 변속기와 같은 게 감속기예요. 감속기. 감속기에 유일하게 이제 그 미션 오일이 들어갑니다. 오일이. 근데 오일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가스켓이 오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안 흐르고요.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질 때 조금 이제 하자가 있어서 샜는데 거의 안 샌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뭐 무교환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요거는 한 10만 킬로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뭐 좋다. 이렇게 어느 그 정비 지침서 같은 데는 이렇게 써 있긴 해요. 그러니까 감속기에는 이제 전기차 감속기는 한 10만 킬로 정도 오일을 바꾸더라.
그다음 이제 모터, 구동 모터가 있고요. EPCU가 있습니다. EPCU. EPCU. 이제 전력제 장치죠. 이제 일렉트릭 파워 컨트롤 유닛이 있는 이제 EPCU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EPCU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옆에 붙을 수도 있고 위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가운데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차를 만드는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OBC하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EPCU 안에 OBC를 탑재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쓰는 이런 걸로 이렇게 제가 갖고 왔고요. HV의 정선 박스가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정선 박스. 여기 정선 박스 있죠? 정선 박스 이게 EPCU 옆에 이제 정선 박스가 딱 붙어 있습니다. 네. 예. 자, 이게 실제 우리 그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아까 여러분 요거를 이제 까만색 커버를 딱 열면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렇게. 예. 저 앞에 있는 거하고 거의 뭐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배터리 하나만 지금 빠졌는데 여기 지금 요게 지금 한 개 모듈이 이게 모듈이 예, 한 개 모듈이 여기에 예, 여기 하나 더 배터리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위에 하나 더 올라가서 5개, 5개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여기 볼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네, 이 4개는 관통 볼트입니다. 관통. 이제 차하고 밑에 하부하고 차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지금 어디 붙는다 그랬어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붙기 때문에 차체하고 연결하는 긴 볼트가 있어요. 쭉 올라가서 하나, 둘, 셋, 4개가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보일까요? 여기서 보이네요. 여기 지금 이런 볼트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수를 제대로 적었다, 못 적었다, 이것 때문에 점수를 깎는다, 이거는 안 되고요. 볼트가 이렇게 있더라. 예, 그래서 외부에 고정하는 볼트가 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서 본, 검정색 커버를 딱 여는 게, 여기 볼트 있어요. 볼트가 있어야 돼요. 조그만 볼트. 예, 조그만 볼트. 네. 이 볼트가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요 볼트. 볼트가 쭉 돌아가서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검은색 파킹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킹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지금 막 전기가 막 어지럽게 돼 있죠? 여기. 네.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전력 변환 장치죠. 네. 그다음에 BMS.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란색이 이제 고전압이 흐르니까 고전압을 했죠. 이게 고전압인데 이게 마치 보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네모로 평평하게 막대기처럼 돼 있어요. 막대기 이제 선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버스바라고 합니다. 버스바. 버스가 정류장과 정류장을 이어주잖아요. 버스가 가면서, 그죠? 그래서 이 고전압 모듈과 모듈을 연결하면서 버스바라고 합니다. 네, 버스바. 네, 버스바. 네, 버스바가 이렇게, 고전압 버스바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또,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게 이제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 또 그림에서 또 안 보이나? 네, 온도 센서. 빼놓은 것 같네. 온도 센서를. 네, 온도 센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듈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네, 요 정도. 네, 여기도 이제 고정하는 볼트겠죠? 네. 차체하고 고정하는 볼트. 전력 변환 시스템에 대한 구성. 그래서 EPCU와 OBC가 있어요. 우리 EPCU는 일렉트릭 파워 컨트롤 유닛이라고 그러죠. EPCU와 OBC를 이게 지금 실물 사진이거든요. 이 차는 그 외제 수입차인데요. 수입차인데 어느 회사 차는 제가 밝히기 좀 그렇고요. EPC와 OBC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이거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완속 충전이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입고된 차인데 이걸 통째로 바꿔야 된다. 통째로. 이 노란색을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거를 통째로 바꿔야 돼요. 네. 통째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도 외국도 똑같이 이렇게 노란색은 전부 다 고전압으로 이렇게 고전압은 노란색으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전압으로. 네. 자, EPCU에 대한 부분하고 OBC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EPCU에는 뭐가 있나?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LDC 컨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보드가 있고 커패시터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요. 고전압 커넥터가 있고 전류 센서,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네. 아, 교수님 너무 많아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네. 저는 아주 냉정해요, 여러분. 외울 건 외우라고 하거든요. 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이해해서 될 뿐, 이해해서도 되는데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전기전자를 전공할 것도 아닌데 이걸 다, 이 원리를 다 이해하고 회로를 분석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용어는 외워야 됩니다. 예. EPCU는 어떠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외우세요. OBC는, 예, 외우면 좋은데 외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OBC는 외우지 마시고 OBC는 그냥 우리가 완속 충전에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비중이 제가 이렇게 완속 충전에만 들어간다라는 것만 좀 정확히 기억하시고 원리만 이어가시되 이 OBC 안에 뭐가 있더라 이런 것까지는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예. 한번 스킵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칸을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제가 다 친 거예요. 치고 만든 거. 어디 따온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교재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없어요. 예. 제가 다 친 겁니다, 손가락으로. 제 손으로 타이핑 다 한 거예요. 제가 교재를 쓰다가 손이 아픈 적은 진짜 그 옛날에 대학원 논문 쓰면서 느껴봤는데, 아, 요번에 교재 쓰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네, 손이 아픈 거를. 예. 네, 전기자동차는 제가 1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에 대한 도면을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요. 외부 충전과 내부 충전이 있어요. 네, 외부 충전, 내부 충전. 네. 근데 외부 충전은 급속하고 완속 충전. 완속 충전 뭐라고 했죠? 이렇게 오세요. 완속 충전 OBC. 이렇게 오는 겁니다. OBC의 기능이 뭐지? 아, 완속 충전이지. 이렇게 외우면은 늦어요. 네. 완속 충전하는 OBC. 우리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완속 충전하는 OBC. 이렇게. 네. OBC가 완속 충전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속 충전에만 쓰이는 게 OBC예요. 그죠? 급속 충전. 외부에서 이제 플러그를 꼽아가지고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내부 충전은 회색제동.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했을 때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런 회생제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전압으로 충전이 됩니다. 고전압 충전이 되고, 고전압 배터리 뭐 우리가 보통 뭐 400에서 800 되는데 우리 그냥 우리 편의상 400볼트라고 할까요? 400볼트 400에서 뭐 450볼트 네, 이렇게 EPCU에서 이제 전력 변환을 이렇게 쫙 시킵니다. 앞에서 그림도 잠깐 봤죠? EP 전력 변환 시켜서 딱 이제 필요한 전기, 우리 구동 모터에 필요한 전기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할 때 고전압 배터리는 우리 DC라고 그랬죠? DC. 구동 모터는 뭐예요? AC로 갑니다. AC. 삼상 AC로 이제 구동 모터가 구동이 되죠. 그러면 이 사이에 DC하고 AC하고 다르니까 DC를 AC로 변환하는 게 이제 EPCU 이 안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구동 모터에서 이제 감속기로 옵니다. 감속기에서, 이 감속기는 무슨 장치라고 했어요? 변속기. 변속기에서 이제 차륜 바퀴로 바퀴 돌려.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바퀴를 딱 돌려서 이제 바퀴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동합니다. 자,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그림을 연상해야겠죠. 딱 이 그림을 연상이 돼서 살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교재에서 보고 또 여러분들이 서치한 거 보고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때 이렇게 제공되는 서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걸 연상해서 여기다 살을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막 다 써서 여러분 기억 못해요. 네. 이 그림 한 장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보다 보면 그려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건 뭐냐면, 외부 충전기 이제 도어를 이제 충전 카바를 딱 열면은 이렇게 충전 포트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네, 충전 포트가 나와서, 여기 이제 불도 들어오고, 어느 차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충전기를 딱 꼽는 거죠. 네, 충전기. 그래서 그림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 EPCU의 그 VCU와 MCU가 있다. 그러면 VCU는 뭔가요? 여러분 여기 살짝 제가 해놨어요. Vehicle Control Unit. MCU는 뭔가요? Motor Control Unit. 네, 모터제요. Motor Control Unit. EPCU는 일렉트릭 파워. 이건 봤어, 그죠? VCU하고 MCU가 있더라. 자, 이 그림도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또 굉장히 또 고민해서 그렸거든요. 아,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좀 비교해볼까요? 한번 보세요. 가만히, 전체적인 거 봐보세요. 왠지 이거 자동차 같지 않습니까? 자동차? 신기한 자동차.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바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큰 게. 요것만 봐도 크게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퀴가. 네. 바퀴가 3개야? 3개는 아니지? 네. 어쨌든 이렇게 바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상을 쫙 해보세요. 자꾸 연상을. 근데 고전압 배터리가 위에 있네? 위에 뭐 하나 썼구나. 네. 이렇게. 보통 위에 고전압 배터리가 위에는 없죠. 밑에 있죠, 밑에. 고전압 우리 승용차 같은 밑에 있고, 버스 같은 거는 위에 달리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버스는 아닌데, 어쨌든 위에서 이렇게 고전압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가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이해를, 좀 연상을 좀 하세요. 이 그림을, 그림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꾸 연상을 하셔야 돼요. 자, EPCU, 요 전체가 지금 EPCU예요. 지금 녹색 안에 들어와 있는 게 EPCU인데, EPCU에서의 전원은 어디서 오느냐? 고전압 배터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죠? 고전압 배터리에서 EPCU로 고전압 배터리에서 이제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인버터가 이제 DC에서 AC로 바꿔요. 인버터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VCU와 이제 MCU가 모터 제어를 합니다. 이런 제어를.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류 센서가 중간에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잊어버리더라도, 이런 인버터가 다시 AC로 전원을 하면서, 이제 VCU와 MCU가 모터 유닛에서 이제 제어를 하면서 이제 구동 모터를 돌리죠. 네. 구동 모터를 빨리 돌려, 적게 돌려, 뭐 천천히가 브레이크 밟았어 이런 내용들을 저기 EPC에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유닛에서. 그래서 구동 모터가 이제 도는 거예요. 돌고 차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레졸버라는 게 있어요. 레졸버. 네, 레졸버는 위치 센서인데요. 앞에 뒤쪽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류 센서가 이제 신호를 이제 전류가 얼마 과전하면 흐른다, 적게 흐른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신호를 우리 EPCU, MCU를 이렇게 모터 제어를 계속 하게끔 이렇게 MCU를 다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액티브 하이드롤릭 부스터라 그래서 이게 이제 IBAU라고 IBAU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밑에 있어서 이게 마치 IBAU라고 착각하시는데 이게 그림이 조금 제가 이제 좀 그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게 IBAU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구동 모터고요. IBAU에 대한 설명을 이제 원어 설명을 비춰다 해놓은 거예요. 인테그레이티드 브레이크 액추에이션 유닛이라고 약자입니다. IBAU. IBAU에서는요. 페달의 담력 센서, 우리 페달 담력 센서가 달려 있어요. 우리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요. 페달 담력 센서의 신호가 들어갑니다. 녹색이 신호가 들어가고 그 신호에 의해서 또 휠 속도 센서, 속도가 얼마야? 속도가 몇 킬로야? 라는 걸 또 신호가 또 들어갑니다. IBAU가 다 이제 종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종합을 해서, 아, 이 속도에 이 킬로수면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야겠네. 브레이크를 밟네. 깊게 밟네. 빨리 밟네. 좀 천천히 서행하면서 밟네.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IBA에서. 판단을 해서, 캔 통신으로, 우리 회색으로 된 캔 통신을 의해서 구동 모터에 신호를 줍니다. 구동 모터에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구동 모터를. 제어를 하면서 이제 또 여기에는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죠. 브레이크 오일의 압력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해서 이 브레이크의 캘리퍼의 그 이제 압력을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액이 브레이크 액이 이제 요 까만색은 브레이크 액이 이제 움직이겠죠. 네. 그 브레이크 액을 움직이고 그 압력을 조정하고 하는 거는 이제 PSU라고 이제 프레스유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떨어뜨린 건데 이제 간소화해서 지금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붙어서 아예 이제 작게 나오죠. 이제 요즘은. 근데 이제 원리는 이렇다. 원리는 이렇다. 이 전기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라고 제가 간단한 사진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요. 이번 시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장점 한번 볼까요? 장점? 우리가 좀 쉽습니다. 이건 장점은 유해 배출가스가 없다. 당연하죠. 제로 에미션. 내연기관 자동차에 유해 배출가스가 없구나. 이렇게 밑줄만 닦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OT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이제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줄을 긋을 때 있잖아요. 처음부터 형광색, 빨간색 그으면 안 돼요. 연필로 긋고 아니면 검정색으로 긋다가 뭐 파란색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마지막 시험보기 뭐 한 달 전 이렇게 이때 빨간색으로 아니면 형광색으로 내가 눈에 탁탁 띄게 하려고 그때 딱 표시를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니까 빨간색 긋는 거고 유해 배출가스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교재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서술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교재를 쓸 때 왜 서술식으로 한 것과 이제 구분해서 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술식으로 내가 말하듯이 이렇게 읽어라는 거예요. 자꾸 읽어서 그게 내 몸에 자꾸 연상을 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렇게 그 명사형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리하면 보기는 좋은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그걸 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고 가서 기억이 안 나. 근데 제 교재는 읽다 보면 소설책 읽듯이 자꾸 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죠? 그리고 같이 접목시켜서 책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놓은 거니까, 좀 어렵지만 처음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연상하면서 책을 한 구절 이렇게 읽어 나가시라고요. 이제 제가 초파를 발행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오타도 있고, 뭐, 가끔 뭐 문맥이 좀 매끄러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꾸 수정을 해 나갈 테니까 그런 건 좀 애교로, 교수님이 이제 타이프 치시다가 너무 다른 거에 집중하셨구나, 뭐 많이 피곤하셨구나, 뭐 새벽 2, 3시까지 쓴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셨구나. 이렇게 좀 같이 공감하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행 시 유해가스 배출이 없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서 유지할 때 저렴하다. 내연기관 자동차 비교해서 유지비가 저렴하다. 다음,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 없다. 정숙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오일 교환과 같은 주기성 교환 품목 없어요. 간소화했다.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간소. 아까 뭐 어디가 있다 했어요. 오일 교환, 주기성 교환, 감속기 있다 그랬잖아요. 감속기도 냉각수도 들어가잖아요. 냉각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소화되었다 그러지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틀린 거야 그냥. 그죠?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충전 포트에서 가정용 220V 전원을 사용 가능하다. 이제 일부 차는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우리 야외에 갔을 때 외부에서 220V를 꽂아서 커피포트도 끓이고 막 전기 스토브도 쓰고 막 해요. 전기 판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전 나지 않나요? 아예 방전 안 나게끔 설정이 돼서 더 이상 쓸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이. 그래서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기를 뭐 금방 쓰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용의 이제 냉장고 있죠, 냉장고. 냉장고에 비교했을 때 냉장고를 한 1개월? 2개월인가? 1개월에서 2개월인가? 돌릴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 고전압 배터리 한 번 충전하면. 예, 그 정도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기버스 뭐 쓴다고 뭐 한다고 그렇게 막 금방 달지 않죠. 다음, 강력한 토크의 모터 구동으로 가속력이 매우 우수하다. 네. 제로백. 굉장히 좋죠. 모터니까 확 가잖아요. 바로 가잖아요. 단점은요. 동급 차종과 비교했을 때, 동급 내역에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쌉니다. 네. 그건 당연 다 아는 상식. 엔진 소음이 없어서 보행자가 자동차로 접근할 수 없어 사고 위험이 있다. 네. 엔진 소음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VESS. 우리 용어 하나 정립하고 갑니다, 오늘.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용어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계속 마지막 시간에. 용어를. 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친환경차 관련해서 좀 용어를 정리해드리려고 수소차만 좀 빼고, 수소차까지 같이 늘려니까 너무 헷갈려. 그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이런 차들로 해서 용어를 제가 정립을 해드릴게요. 자, VESS. 예, 엔진 사운드 시스템. 요것만 여세요. 사운드 시스템. 요거 다 기억하는 겁니다. VESS. 네. VESS 역할이 뭐라고요?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일부 소리를 내는 거죠. 네. 그 다음, 혹한기 때 온도 극강하치 겨울철, 혹서기. 배터리 성능이 저하다. 당연하죠. 혹한기, 겨울철에는 배터리 방전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교수님, 혹서기는 뭐예요?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때문에. 온도가 외부 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냉각 효과를 굉장히 좀 많이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혹서기 때는. 다음, 주요 시설과 비교할 때 충전 시설이 많지 않다. 예, 맞습니다. 충전 시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일반 우리 아파트 밑에도 있고 우리 주유소 이제 급속 충전에 이런 충전소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주변에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주유소보다는 좀 많지 않죠. 네. 다음, 주유해서 일반 내연기관의 주유 시간보다는 충전 시간이 더 길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주유할 때는 한 15분, 뭐 일반 우리 충전할 때는 한 15분, 20분 걸리는데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주유할 때는 보통 보니까 우리가 뭐 5분 안에 끝나죠. 다. 네, 카드 결제까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번 짚어봤는데요. 제가 전기차를 이렇게 짧게 했지만 하이브리드를 제가 이제 1, 2로 나눠서 이제 강의하면서 전기차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전기차의 강의는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이브리드 강의하면서 또 여기서 빠진 부분들 또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